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저 끝을 코끼리 데려가는 거. 배꼽을 발라보세요 한번. 진짜요? 진짜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시작. 잘하시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이마에 영어 대문자로 일자를 써주세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내 귀가 얇아요, 저는 좀. 뭐가 보인다는 거야? Three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정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방송국 지하 1층 연습실. 잠시 후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20대 대학생 5명이 간단한 퀴즈 문제를 풀기 위해 방으로 들어옵니다. 출제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는 학생들.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동안 푸실 거예요. 문제 10분 동안 푸실 건데요. 제가 지금 시간 재서 10분 후에 거들어올게요. 10분 동안 풀고 계세요.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출제자가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1분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멀쩡하던 출입문 틈새로 갑자기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점점 짙고 빠르게 구름처럼 피어올라 방 안으로 퍼지는데 지금 이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객실 내에 투척, 방어항에서 투장.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한 30분 전에 아마 숨 막힌다고 전화가 왔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끝내 암흑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칸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문을 열은 게 내 혼자뿐이 그때 거기서는 안 열었으니까. 문 열리고 바로 탈출했죠. 탈출은 2번째 문 열리고 난 뒤에 바로 탈출을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었지. 기다리는 사람은. 이 사진은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객차 안에서 찍힌 유일한 현장 사진입니다. 객차로 연기가 스며들고 있지만 사진 속의 승객들은 그다지 당황한 기색이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험이 시작되고 방에서 퀴즈 문제를 풀고 있는 20대 대학생 5명. 이때 출입문 틈새로 정체모를 뽀얀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들어옵니다. 연기는 서서히 피어올라 방 안쪽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있는 5명 중 경한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4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한 씨. 마침내 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 안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야 연기를 알아챈 경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상황에서 경한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화재가 난 대구 지하철 객차 안. 사진 속의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가 스며들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기가 심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저도 그때는 충분히 그러고 있었으니까.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으니까.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가 이제 방송으로 곧 출발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열차는 전력이 중단돼 출발하지 못하고 10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이 종합사령팀의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불이 난 열차를 버리고 혼자서 탈출을 합니다. 열차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은 기다린 것 같고. 예, 시간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었고. 결국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결정적인 탈출 타이밍 10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객차 안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인 채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 1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모른 채 연기가 나는 방에 앉아있는 경한 씨. 드디어 경한 씨가 연기를 알아챕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느낀 경한 씨.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지만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경한 씨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풉니다. 결국 경한 씨는 10분이 다 가도록 끝내 방에서 뛰쳐나오지 못합니다. 이후 이 실험은 4번이나 되풀이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기를 알아챈 순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지만 이내 주위의 반응을 살피다가 다시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결국 예정된 10분이 다 지나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이 방을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제작진은 화재 경보음을 울리고 학생들을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그냥 나와요. 빨리 나와요.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왜 가만히 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만히 있어서 같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섞여 있으니까 제가 이제 혼자 먼저 나서기가 좀 눈치가 보여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움직이니까 주위 반응을 계속 살폈어요. 왜 반응을 안 하지? 다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한은 이거는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기가 들어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상사태는 해석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화재가 난 지하철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연기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오실 줄 알고 10분 있다 오겠습니다 하고선 딱 시계를 확인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딱 오겠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대피를 해야 되나. 왜냐면 곧 출발하니까 자리에 앉아있든지 하든 곧 출발합니다라고 얘기를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괜히 다른 분들 문제 잘 풀고 계시는데 저만 혼자 띨렁 나갔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안이 안전한지 바깥이 안전한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방송국이고 그러니까 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난 건 아닌 것 같고 불났는 건 알거나 그랬으면은 뭐 심각하게 생각했을 건데 불난 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지하철에서 불날 거라고는. 나는 이게 무슨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가만히 있다. 별거 아닌가 보다.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연기가 나와도 꾹 참고 별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기에 반응하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다시 실험실로 가보시죠. 이번엔 상황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연기 나는 방에 혼자만 앉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전부 20문제인데요. 10분 동안 풀 거예요. 네. 아까와 똑같이 10분 후 답안지를 거들어 오겠다고 말한 뒤 출제자는 방을 나갑니다. 그런데 1분 뒤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점점 방 안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가고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경빈 씨. 연기를 발견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문 쪽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단 18초 만에 망설임 없이 이 연기 나는 방을 나갑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무슨 일이에요? 맨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나오길래 가습기인 줄 알았는데요. 좀 심해지길래 불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주위에 아무도 사람도 없으니까 좀 도움청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좀 뛰쳐나온 것 같아요. 실험 결과 혼자일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인간이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진술을 맛보려면 필립 짐바르도 교수를 만나야 합니다. 1971년 당시 39살 젊은 심리학자였던 짐바르도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 지하에 실험을 위한 가짜 감옥을 만듭니다. What I wanted to do is to find out, is human behavior affected by the social situation in such a way that really good people could do very bad things?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동전을 던져 가짜 교도관과 가짜 죄수로 역할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짜여진 대로 경찰이 가짜 죄수의 집에 쳐들어가 수갑을 채워 체포를 한 뒤 스탠포드대 지하 감옥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You smile to an athlete. You get down here and do 10 push-ups. 2, 3, 4. 평범했던 그들은 순식간에 진짜 교도관처럼 그리고 진짜 죄수처럼 돌변했습니다.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Prisoner 819 did a bad thing. The result was very sad, sad commentary for human nature because the situation won and people lost. 가짜 교도관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잔인해져 죄수들에게 맨손으로 변기 청소를 시키고 머리에 봉지를 뒤집어 쓰게 하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성적 학대까지 가합니다. 이 가짜 감옥 실험은 결국 6일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See, it's a message that most people in the whole world don't want to hear. Because everybody wants to believe that human beings have the willpower to resist evil. 그런데 33년 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이 자행한 포로 학대 사진이 공개돼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립니다. Many of those pictures were similar to pictures I had seen in the Stanford prison experiment. Our guards stripped the prisoners naked, just like that. Our guards put bags over the prisoner's head, just like Abu Ghraib. 그렇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황에 휩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오늘도 여러분은 우연히 상황에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서보시죠. 잠시 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겁니다. 먼저 잘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등장해 뭔가 발견한 듯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볼 것입니다. 물론 하늘엔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보셨나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덩달아 쳐다보는군요.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 이 거리에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주변 상황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거리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마에 알파벳 대문자 이자 한번 써볼래요? 이마요? 여러분도 이마에 대문자로 알파벳 이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쓰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자를 이렇게 상대방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거꾸로인 모양으로 쓴 것이죠. 하지만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보는 방향으로 이자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마에 이자를 어떻게 쓰셨나요? 이자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사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중심적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하고.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보는 식으로 쓰는 사람들은 공적 자기의식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위 시선을 잘 의식하고 귀도 얇아요. 네, 귀도 좀 많이 얇은 편이에요.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귀가 얇아요, 저는 좀. 이마의 이자 쓰기는 일본의 사회심리학자 사카이 고우 교수가 인간의 자의식을 연구하면서 한 실험으로 최근 일본 사회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私ですかどうなってますかね他の人にいつも見られてるっていうことを考えるそれが一番結局は社会心理の一番重要なポイント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公的自己意識の高い人の場合には要するに他の人から見られてる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しやすいので状況に左右されやすいのは公的自己意識が高い人と言えます 그럼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죠. 실험 결과 이자 쓰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70%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자를 썼습니다. 이마에 영어 대문자로 이자를 써주세요. 결국 우리들 대부분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만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유명 안과. 평범한 대학생 5명에게 시력 검사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실험의 진짜 목적을 모른 채 의사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혀 끝을 코끝을 대봐요. 배꼽을 발라보세요. 한번 벗어보세요. 그래서 뭐 토끼찜을 10번 대봐. 좀 이상한 여러분이라면 의사의 이런 황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데 웬만한 거는. 웬만한 거는? 네. 끝까지. 근데 끝나고 화를 내겠죠. 시력 검사를 받으러 온 대학생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군요. 진찰 씨를 몰래 관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시죠?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처음엔 안과에서 흔히 하듯 정상적으로 시력을 측정합니다. 깜빡. 시력 좋으시네. 그런데 곧이어 의사가 시력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눈을 감고 이걸 머리에 올리세요. 눈을 뺑을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혀를 쭉 내밀어 앞으로. 내려서 혀 끝을 코끝에 대봐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세게. 눈을 돌리면서 혀를 쭉 내밀어봐요. 의사의 이상한 요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하는 승훈 씨. 코끝으로 잘하시네. 자, 의자를 뒤로 빼고 이곳에서 일어나보세요. 이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더욱 황당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토끼띠을 10번 떼고 한번. 아니 병원에서 토끼뛰기라뇨. 정말 할까요? 하지만 열심히 토끼뛰을 뜁니다. 됐어요. 승훈 씨는 단 한 번도 왜냐고 묻지 않고 의사의 이상한 명령을 순순히 다 따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 심리에 대한 실험 테스트였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네. 아 뭐야? 의사가 시키는 건 다 해야 뭔가를 나에게 정보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 이번엔 20대 여대생이 진찰실에 들어옵니다. 네, 찍게요. 들어오자마자 의사가 컵에 수돗물을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왼손에서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10번 배꼽에 돌리고 오른손에 묻혀서 오른쪽으로 배꼽을 돌려봐야 하거든요. 물 묻혀갖고. 순간 멈칫하는 아롬 씨. 하지만 곧바로 배꼽에 물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10번. 마치 약을 바르듯 수돗물을 배꼽에 문지르는군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상한 요구. 나 좀 벗어보세요. 잠깐 좀. 모자도 벗어보세요. 모자도요? 코끼리 손 만들어봐요. 한번. 그거 들고서 토끼띠을 3번만 떼어봐요. 상총. 네, 됐어요. 신발 신고. 정말 뭘 시켜도 다 따라합니다. 뛰어보세요. 이 진찰실에서 무언가를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학생들이 이상한가요? 하지만 이 진찰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탕. 무쇠.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했어요. 이상하네요. 신발 오른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왼쪽 벗어서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누구 토끼띠 말아 그러는 거. 왜 따라했어요? 하라고 하시니까. 남이 시키면 다 따라해요? 의사잖아요. 해보라니까 의사 선생님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따라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 들어가고요. 관찰자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다 달라요. 나라면 안 그럴 텐데라는 얘기가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 화면입니다. 한 소녀가 옷이 다 벗겨진 채 알몸 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 4월 18일) 미국 켄터키주 외곽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희대 사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매장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라고 속이고 여직원 한 명이 손님의 지갑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The police will be there very soon. Before they get there, make sure that she's checked and that she didn't steal anything, okay?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여직원을 뒷방으로 끌고 가 가짜 경찰이 명령하는 대로
옷을 벗기고 훔친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쁜 매니저는 아는 남자를 불러와 전화기를 넘겨주는데, 그러자 가짜 경찰은 점점 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해라. 위아래로 폴짝폴짝 뛰게 해라. 심지어 반항하면 엉덩이를 때리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알몸수색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미국 70군데 패스트푸드점에 비슷한 사기 전화를 걸었고 모두들 경찰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죠. 대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왜 가짜 경찰의 이상한 명령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She did what lots of other people did, and probably what a lot of us would do if we were in her situation.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끌어내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서울의 한 대로변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잠시 앉아있거나 길거리를 서성거리는 사람들. 이때 느닷없이 정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에 쓰레기 좀 주워주시겠습니까? 순간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경찰의 눈치를 보더니 쓰레기를 줍는군요. 한 5개 정도만 주워주세요. 이날 쓰레기를 주우라는 말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자, 저기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를 30초 동안만 저희가 즉석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아, 여기서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아우, 잘하시네.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하지만 역시 따지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하시는데. 창피한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가짜 경찰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다들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 가짜 경찰 시험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니까 그냥 믿고. 그냥 좀 이상했는데 경찰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데. 근데 뭐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만약 일반 사람 2명이 와서 그렇게 했다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 자체가 충분한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신호등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우리들의 진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신호등은 빨간불. 이때 한 남자가 무단 횡단을 합니다. 뒤에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 둘씩 따라 건너는군요. 옆에 분이 혹시 따라 건너서 건너셨나요? 네. 분위기에 적당히 묻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황 파악 혹은 눈치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상황에 휩쓸리는 나약한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무단 횡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다른 얼굴을 보시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승강장에 끼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승객들이 전동차를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우연인가요? 지하철 7호선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담긴 사진 한 장이 찍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장면. 이 속에 상황을 바꾸는 우리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소수가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행위자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You know, up to now we've been saying that situations can change people. But it goes the other way. People can also change situations.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냥 보길래요. 뭔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친 거예요. 아 진짜.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three,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three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몇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two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three,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three.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정답은 B입니다.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이에요. 이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I'm responsible for anything that happens here. These are not psychopaths. These are not crazed people.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소한 건데. 아유 말도 못해. 아유 말도 못하지.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That's an example. Again, the situation determines behavior. 돈을 많이 넣겠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평범한 우리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예요.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s, came along. Extreme waves I know will part the colors of my sea. Perfect color me. Extreme waves that help me out late at night. Extreme places I had gone, but never seen any light.
Dirty basements, dirty noise, dirty places coming through. Extreme worlds alone. Did you ever like it, Pam?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